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 건과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키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한번 저번에 몸무게와 관련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설명할 때 제가 킵초게와 비슷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바로 키와 달리기 실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닝크루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톤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키가 작으면은 그만큼 체중이 적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야. 키가 크면은 그만큼 보폭이 넓으니까 키가 큰 게 유리해. 혹은 키가 크면은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마라톤이 불리하던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식처럼 굳어진 이 말들이 과연 진실인지 여기에 관한 약간의 반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마라톤의 새로운 역사를 쓴 켈빈 킵툼이라는 선수는요, 키가 무려 176입니다. 176 되게 작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마라톤의 역사를 본다면은 176이라는 키는 절대 작은 키가 아닙니다. 마라톤의 역사에서는요. 단거리 선수도 아닌 중거리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나이키에서 차세대 스타로 밀고 있는 인게브릭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6cm의 장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키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장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유럽 선수들도 약진의 이런 키가 크면 불리하다는 통념에 대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키가 크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 선수들이 약간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키가 작으면 무조건 마라톤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키의 본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쟁을 실제 엘리트 선수들의 데이터 플러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키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의문들이 조금 해소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속설, 키가 작으면 마라톤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반은 맞는 이야기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과학적 근거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러닝 이코노미가 키가 작을수록 높습니다. 러닝 이코노미는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적은 산소를 사용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체중이 키가 작고 체구가 작으면 필연적으로 체중이 덜 나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가벼운 몸을 움직이는 데는 당연히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처럼 수만 번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운동에서는 이 작은 에너지의 차이가 후반부에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 근육 역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거리를 달려도 근육에 쌓이는 피로도가 키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열 배출에 유리합니다.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추웠는데 조금만 달리면은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식히느냐가 장거리 페이스 유지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가볍게 살펴보자면요. 체구가 작을수록 부피 대비 체 표면적의 비율이 커집니다. 이래서
큰 얼음 덩어리보다 잘게 부순 얼음 덩어리가 더 빨리 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늘어난다, 그 비율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은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체중이 부피에 비해 피부 면적이 넓을수록 열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습니다. 특히 덥고 습한 환경에서 열 관리 능력은 경기력을 중요하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비율,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짧은 다리, 높은 케이던스. 다리가 짧으면은 보폭이 좁아지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건 불리하겠죠. 분당 발걸음 수를 높이기가 용이해집니다. 잔발로 탁탁탁 치면 되니까요. 높은 케이던스는 지면이 발에 닿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고 제동 효과를 감소시켜서 더 부드럽고 효율적인 달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뭔가 그 느낌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소닉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키가 작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관절 부하의 감소입니다. 체중이 가볍고 무게중심이 낮으면 착지 시 무릎이나 발목에 과해지는 충격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 동안 관절이 받는 누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딜 때마다 무게에 비해서 곱하기 3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담이 적다는 것은 부상 위험이 적게 되고요. 나 후반까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역대 최고 마라토너 중에 한 명인, 그리고 지금도 레전드로 불리는 킵초게 같은 선수는 167에 52kg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고 다부진 체형의 선수들이 오랜 기간 마라톤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키가 작은 게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키가 크면은 장점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키가 큰 사람들은 마라톤을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그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크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0에 몸무게가 64kg입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5000m의 개인 최고 기록이 12분 45초 71입니다. 2022년 브리스의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달성한 기록입니다. 또한 베루 아레가위라는 선수는요, 키가 182에 58kg인데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저체중이죠. 근데 5km의 도로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 기록은요, 12분 49초였습니다. 또한 1000m 기록도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 26분 46초 13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수들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5000미나 1000미 같은 경우에는 트랙 종목으로 갈수록 이야기가 살짝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긴 보폭과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면은 한 걸음에 나아가는 거리, 보폭을 늘리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스피드와 가속, 5km와 10km는 상대적으로 마라톤과 달리 레이스 도중에 순위를 바꾸기 위한 급가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에서 폭발적인 스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긴 다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트라이드는 이러한 국면에서 엄청난 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평균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 보폭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케이던스로도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인게브릭센 선수 같은 경우에 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성큼성큼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는 바로 긴 리치를 활용한 파워풀한 주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인게브릭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5000m를 뛸 때 케이던스가 180 정도였다가 후반부에 200을 넘게 뛰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케이던스 180을 하면서 만약에 3분 페이스를 뛰려면은 보폭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되는데 제 키로는, 제 짧은 다리로는 아마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절대적인 키보다 중요한 신체 구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킵툰, 인게브릭센, 크롭 같은 장신의 선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키만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 그리고 코어, 그 다음에 달리기에 최적화된 군더더기 없는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키가 크면서도 불필요한 무게는 최소화하고 긴 팔다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체 밸런스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5km와 10km 종목에서는 긴 보폭과 파워를 활용한 높은 페이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라톤보다 상대적으로 큰 체력의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가장 이상적인 키는 대체 몇 센티미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자면요, 킵툰과 킵초게를 본다면 킵초게는 167, 킵툰은 176입니다. 가장 위대한 두 마라토너의 사이는요, 무려 9cm가 났습니다. 킵초게가 작은 키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반면에 킵툼은 자신의 큰 키를 장점으로 42.195km 내내 파워를 유지하는 엄청난 지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마라톤의 성공 공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 연구와 엘리트 사례를 종합해 보면요, 남자 엘리트 마라토너들의 평균 키는 165에서 175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보폭과 스피드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너무 크면 장거리에서 에너지 효율과 열 관리, 관절의 부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간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균형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추어 러너의 세계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브 3, 서브 4를 달성한 러너들을 떠올리면요, 160대 주자부터 180이 넘는 주자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프로 세계와 달리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미치는 영향이 그 엘리트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훈련량, 부상 없는 꾸준함, 그 다음에 효율적인 주법, 그 다음에 체중 관리, 그 다음에 레이스 전략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요, 러닝과 키에 대한 오늘의 결론을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으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열 배출에 유리하고 관절 부담이 적어서 러닝 이코노미 측면에서 특히나 유리하다. 그렇지만 키가 크면 큰 보폭을 활용한 파워풀한 주법, 5km와 10km에서 그런 종목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별 최적 체형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치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고수들 사이의 데이터를 보면요, 키는 기록을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라톤은 결국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플러스 후천적인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체적인 조건, 나는 키가 커서 불리해, 나는 키가 작아서 유리해, 나는 체중이 적게 나가서 유리해, 나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불리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 종목에 맞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맞는 훈련을 꾸준히 루틴을 가지고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기록적인 갱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는 요즘에 스피드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끝없이 인터벌 및
언덕 질주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맨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것들, 선천적인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후천적인 노력들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 결론은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는 아마도 3시간 30분 주자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시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시즌으로 잡은 거는 7월 1일부터 이후에 2주 동안의 프리시즌 동안의 그런 훈련 계획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자신의 기록,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 자신의 최고 기록과 자신의 키와 자신의 몸무게를 남겨주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참고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에도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